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 거부합니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업무개시 명령 거부합니다. 업무개시 명령 박살내고 안전을 이제 쟁취하자.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또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 이후에 정부는 이제 다른 업종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도 추가 명령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인천 신항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에서 못 700여 개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조합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 운송 방해 등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됐을 때에는 경찰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행위자 또 그리고 그 배우자, 주동자까지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누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11건 21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알려진 사실부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오늘 경찰청장의 메시지는 이 화물연대 운송 방해 불법 행위에 엄중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이 주변 인천 신항 주변 도로 약 2km 구간에 걸쳐서 한 길이 9cm짜리 정도의 못 700여 개가 발견이 됐어요. 저 못의 용도가 뭐겠습니까? 그 자동차 타이어 펑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펑크나면 어떻게 되죠? 커다란 그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수사, 치안, 경비 최고 책임자입니다. 특히 불법 현장 점검을 나섰어요. 근데 거기에 못을 뿌려가지고 펑크내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겠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의 집에 취재를 빙자해가지고 거주를 침입하고 보복범죄에 의심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너무나 망가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법치를 다시 세운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제 노사간의 그 법치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일단은 화물연대 쪽에 의심을 받는데 화물연대는 부인을 하죠. 무관하다고 하고 있어요. 네, 무관하고는 하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믿고 싶지만 100% 믿기가 어려운 게, 처음에 그 세구술과 관련해서도 부인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그 노조 사무실에서 김해 노조 지부에서 세구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부인과는 관계없이 조금 그 수사를 해서 누가 과연 이런 그 행위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처벌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 팩트는 누가 어떤 의도로 인천신항 주변에 뭐 700여 개를 뿌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쇠구슬 얘기를 잠깐 이도원 의원님이 언급하셨잖아요. 그 서정욱 변호사님. 조합 가입 안 한 비조합원 화물 차량에 1.5cm의 쇠구슬이 날아들었는데 운전기사 부상이 됐고, 여기 또 압수수색까지 나섰어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오늘 경찰청장이 운송 밤에 불법 행위 뭐 이런 거 강조한 것과도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쇠구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새총처럼 이게 날아가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예. 저는 저 행위가 첫째는 이제 그 유리를 깨고 차를 파손하면 이제 그 특수 손괴죄가 되고요. 손괴. 그리고 이제 그 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업무 방해 행위가 되고 만약에 운전기사가 부상했다면요. 저는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그 살인 미수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잘못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흉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맞으면 이게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따라서 저는 가장 이게 그 엄하게 저렇게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헌법에 노동자들의 뭐 노동상권이나 기본권 이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의사들이 파업할 때요. 예. 정부에서 이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의사가 노동자입니까?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사업자고 예. 본인들이 그냥 연대했을 뿐이에요. 의사협회처럼. 법적으로 봤을 땐. 법적으로. 근로자의 그 노동상권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도 아닙니다. 평균 임금이 한 500만 원대가 돼요. 우리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인들 요금 올려달라는 결국 이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파업 자체도 이게 불법이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게 참여 안 한 분들한테 완전히 위해를 가하는 쇠구슬이나 못이나 이거는 이게 그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물론 뭐 그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입장과 노동자의 생각에 정부 당국도 뭔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대처들을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 혹은 쇠구슬 혹은 만약에 이 모 700개 뭐 여전히 알려진 팩트는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어떤 의도로 뿌린 게 불법행위라면 분명히 단죄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